10억의 환상, 그리고 나의 현실. 순자산 10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회사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니는 삶,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카트에 담는 모습, 잦은 외식과 마음껏 배달 음식을 즐기는 삶. 저도 자산이 모이기 전에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의 조금의 자유와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산 10억을 달성한 평범한 직장인, 즉 저의 실생활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낮을 때보다 씀씀이가 커지기는커녕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 돈을 더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할인 스티커와 알뜰폰, 10억 자산가의 민낯. 저의 일상을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볼까요?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마감 할인 품목 코너입니다. 그곳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발견할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날엔 마블링이 화려한 비싼 한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훌륭한 수입 소고기를 집어듭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정말 무섭죠?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은 우습게 넘어가고 15,000원을 못 가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제 돈을 주고 삼겹살을 사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가 아니면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제 스마트폰 요금제는 한 달에 10,000원 꼴인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화장품도 이름 있는 비싼 브랜드는 포기하고 저렴한 제품을 찾아 바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과거에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 돈 아껴서 뭐해? 이거 안 쓰고 모은다고 당장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쓰자 라며 돈을 쉽게 소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기도 했죠. 마인드의 전환, 복리의 마법과 돈의 무게. 하지만 자산이 점차 커지면서 제 머릿속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면서 제 계좌의 미국 ETF들이 스스로 굴러가며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키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낀 돈이 모여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우량한 자산에 심어두었을 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복리라는 엄청난 마법을 부린다는 것을 체감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밖에서 삼겹살 1인분을 사 먹어버리는 15,000원은 그냥 소화되어 사라지는 돈이지만 이 돈을 아껴서 투자를 했을 때는 훗날 나에게 몇 배, 몇십 배의 가치로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뇌가 알아버린 것입니다.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맛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제 손에 들어온 돈을 아주 소중하고 엄격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자산을 쌓아가는 즐거운 과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억, 30억이 되면 편해질까?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실. 물론 저는 엄청난 재벌이나 대단한 부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아끼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게 제 분수에 맞는 삶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20억, 30억 이상을 모았을 때는 과연 지금보다 펑펑 쓰며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제 대답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구성 비율 때문입니다. 만약 금융자산으로만 30억 이상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배당금을 받으며 매달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으러 다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저 역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서류상의 순자산이 10억, 20억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당장 제 통장에 들어와서 오늘 긁을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깔고 앉아있는 집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오늘 저녁 제 식탁의 반찬이 갑자기 한우 최고급 안심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 느껴지는 매일의 여유로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의 무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럼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외곽에 있는 싸고 낡은 집에 전월세로 들어가서 생활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남은 돈으로 금융자산을 사서 현금 흐름을 늘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무거운 부동산을 이고 살아갑니까? 맞습니다. 투자 효율성만 따지자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혼자 사는 싱글이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싸서 낡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모든 돈을 주식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를 믿고 평생을 함께하는 아내와 이제 막 세상을 배우며 뛰어노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소중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해맑게 웃으며 나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슴을 꽉 채웁니다. 나 혼자 현금 흐름을 늘려서 편해지겠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거주 환경을 낡고 불편한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아빠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언제나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고 아내에게는 든든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게 당연한 가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팔아치우는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고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고기를 사더라도 지금의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파이어족을 거부하다. 60세 정년의 돔. 요즘 30, 40대에 일찍 은퇴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저는 50대 이전에 빨리 은퇴해서 파이어족이 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제 꿈은 오히려 60세 정년까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치열하고 악착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일에서 버는 꾸준한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동시에 제가 아끼고 모은 돈으로 끊임없이 우량한 금융자산을 사들이며 투자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자산 증식의 길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훌륭한 해지 수단인 셈입니다. 진짜 부자의 의미,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대궐 같은 저택?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 아닙니다. 저의 목표이자 꿈은 생각보다 소박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대합니다.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이 오거나 가족들의 기념일이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용돈을 기대하며 쳐다보는 노인이 아니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며 자식들과 예쁜 손주들의 손에 넉넉한 용돈 봉투를 호탕하게 쥐어줄 수 있는 삶. 저는 바로 그런 멋진 노후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기꺼이 절약하고 투자합니다. 돈은 단순히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내 미래의 선택권을 쥐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산 10억은 제게 외제차를 사주거나 당장의 화려한 일상을 선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와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희망찬 미래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알뜰폰으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할인마트에 들러 장을 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자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단단히 다지는 진짜 부자의 길. 저와 함께 이 단단하고 멋진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